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정말 거대한 체스판 위에 등장한 새로운 기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자동 방공 포탑 스카이 센티넬입니다. 본 논의는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진행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스카이 센티넬과 같은 저비용 AI 방어 시스템이 러시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드론 공세로 대표되는 현대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기술이 단순히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넘어서요, 비대칭 전쟁의 경제학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술의 등장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장의 모든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법,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용한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는 거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스카이 센티넬을요, 그냥 단순한 신무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방공의 패러다임 그 자체의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기존의 M2 중기관총이라는 아주 검증된 하드웨어에 최첨단 AI라는 두뇌를 결합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격추하는 걸 넘어서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사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기술 자체보다도 이 시스템이 개념 구상에서 실전 배치까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그 속도입니다. 바로 이게 한대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역시 경제성입니다. 1기당 약 15만 달러. 기존의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 한 발 값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도시의 한 구역을 지킬 수 있는 방패화 생기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가 구사하는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소모시켜서 상대의 값비싼 방공망을 고갈시키는 그 전술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전략의 핵심은 모든 드론을 격추하는 게 아니고요, 드론을 이용한 공격 전략 자체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 주장의 논리, 특히 전쟁의 경제학 측면을 바꾸려 한다는 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정식이 지나치게 좀 단순화되었다고 봅니다. 스카이 센티넬이 기술적으로 인상적인 성과인 것은 맞습니다만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러시아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수십 기의 포탑으로 과연 수백, 어쩌면 수천 기가 각기 다른 고도와 경로로 동시에 쇄도하는 그 드론대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모든 방어 시스템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목표물의 수, 그러니까 처리 용량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공격의 규모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방어망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시속 800km까지의 아음속 목표물에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재 주력인 샤헤드 드론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앞으로 등장할 더 빠른 초음속 미사일이나 개량된 공격 드론에는 무력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기존 방공망의 구멍을 메워주는 유용한 보완제일 수는 있어도 대규모 공습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논의를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비용과 규모의 문제를 좀 더 파고들어 보죠. 물론 수백, 수천 기가 몰려오면 일부는 뚫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방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 교환비입니다. 과거에는 수십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막기 위해서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그러니까 방어 측에 극도로 불리한 소모전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관 총탄 수백 발, 즉 수십만 원의 비용으로 드론을 막아냅니다. 소모전의 비용 구조가 방어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뒤바뀌는 거죠. 러시아가 5기의 드론을 통과시키기 위해 100기의 드론을 희생시켜야만 한다면 그건 공격 측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현실의 전장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격 측의 목표가 드론 100기 중 95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단 5기라도 통과시켜서 핵심 기반 시설, 예를 들어 발전소나 변전소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5기가 입히는 피해는 나머지 95기의 손실과 스카이 센티넬 수십 기의 비용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결국 공격 측은 가성비 좋은 목표를 노려서 방어 측의 경제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려 할 겁니다. 또 러시아가 스카이 센티넬의 AI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드론에 몇만 원짜리 제밍 장치를 추가로 다는 건 어떨까요?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비용 방정식은 언제나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AI 네트워크의 힘이 발휘됩니다. 이 포탑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도시 전역에 촘촘히 배치된 수백 개의 센티넬이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방어망처럼 작동합니다. 한쪽에서 탐지한 정보를 다른 쪽에서 즉각 활용해 요격하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드론을 분산시켜서 각계격파를 당하거나 아니면 한 곳에 집중시켜서 다른 방어 시스템의 표적이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공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전술 자체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네트워크가 이 시스템의 가장 빛나는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와 통신으로 연결된 중앙 집중식 시스템만큼 전자전 공격에 취약한 목표물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쟁점인 AI 자동화의 잠재력과 그 현실적 취약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예, 완전 자동화는 인간의 반응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24시간 공백 없는 방어를 제공하죠. AI는 수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위협 순위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로를 느끼고 또 긴장감 속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 조작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시스템의 혁신은 단순히 기관총을 자동으로 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소형 도플러 레이더와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의 데이터를 융합하는 센서 퓨전 기술에 있습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적의 비행 특성과 열 신호를 분석해서 저것이 새인지, 민항기인지 아니면 적의 드론인지를 스스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인 사격의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면서도 대응 속도를 높이는 핵심이죠. 그 센서 퓨전이라는 개념은 인상적이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자동화 시스템이 오히려 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자전은 단순히 통신에 방해하는 재밍 수준을 넘어섭니다. 만약 러시아가 시스템의 GPS 정보를 교란하는 스푸핑 공격으로 포탑들에게 엉뚱한 위치 정보를 주입하거나 AI의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속이는 기만 이미지를 드론에 투사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어망 전체가 한순간에 무력화되거나 심지어 아군을 공격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판단과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쏴라 그리고 잊어라 방식의 완전 자동화는 그 효율성의 대가로 통제불능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신기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력한 암호화와 분산 네트워크 구조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AI의 학습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기만 전술에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간의 개입이 낳는 실수가 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백 명의 초병이 24시간 내내 극도의 긴장 상태로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 착오나 느린 반응 속도 같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 자동화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그 위험성을 이유로 도입을 주저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무섭다고 마차를 고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 비유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군요. 자동차 사고는 개인의 비극이지만 자동화 무기의 오작동은 전쟁의 양상을 뒤바꿀 수 있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바로 세 번째 쟁점, 즉 이 기술이 가지는 상징성과 실제 전장에서의 전술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짚어봐야 합니다. 저는 스카이 센티넬이 방어 기술이 공격 기술의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값싼 공격 드론의 위력 앞에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똑똑히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카이 센티넬과 같은 AI 기반 방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확산된다면 드론에 이용한 공격의 효용성 자체가 점차 감소하게 될 겁니다. 공격을 감행해도 막대한 손실만 입고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전망입니다만 전쟁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술적 우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순환이었습니다. 하나의 방어 시스템이 등장하면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 전술과 무기가 반드시 뒤따라 개발되었죠. 러시아는 스카이 센티넬의 레이더 탐지망을 피하는 새로운 저고도 침투 경로를 개발하거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스템의 명확한 한계, 즉 시속 800km라는 아음속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렴한 초음속 공격 수단을 개발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 하나로 드론 전쟁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역사를 돌아볼 때 다소 성급한 희망이 아닐까요? 이건 그저 기나긴 군비 경쟁의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그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비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창을 만드는 비용이 그 창으로 방패를 뚫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커진다면 결국 그 공격은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스카이 센티넬은 바로 그 비용의 방정식을 방어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패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고 복잡한 기술을 개발해야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크라이나는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버는 전략적 성공을 거두는 셈이죠. 전쟁에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정식은 공격 측에도 똑같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복잡한 기술 대신에 스카이 센티넬의 AI를 교란시키는 값싼 전자전 장비를 대량으로 드론에 탑재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어떨까요? 기술적 우위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고 전쟁의 현실은 우리가 실험실이나 시뮬레이션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스카이 센티넬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장은 곧바로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올 겁니다. 네, 논의가 충분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며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네요. 저는 스카이 센티넬이 비용 효율성과 AI 자동화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통해 현대 드론 전쟁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이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완벽한 방패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의 값비싼 미사일을 소모시키던 기존의 불리한 게임의 룰을 깨고 지속 가능한 방어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진전입니다. 도시 방어의 개념을 바꾸는 진정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카이 센티넬의 기술적 성취와 그 개발팀의 혁신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언급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현대적 위협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격 전술 앞에서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은 분명 기존 방공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유용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전략적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검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것은 훌륭한 방패이지만 전쟁을 끝낼 검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반 방어 시스템이 가진 밝은 잠재력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냉정한 현실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술이 미래 전장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들처럼 다양한 관점 속에서 계속해서 검증받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의 시각만이 정답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Debate 여기서 마치겠습니다.